안녕하세요. T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지난주 시장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시장은 전쟁을 무시하고 인공지능을 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다시 부딪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은 끝났다고 못을 박은 한 주였는데도 나스다크 종합은 지난주 1.7% 올랐고 S&P 500은 1.2% 올랐습니다. 베런즈는 시장이 이 휴전 종료 선언을 그냥 흘려보냈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 무시가 이번 주에도 통할지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 전쟁이 한 발 더 나갔거든요. 오늘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하고 이번 주에 뭘 지켜봐야 하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성적표를 숫자로 깔고 시작하죠. 나스닥 종합 지난주 1.7%, S&P 500 1.2%, 그런데 다우존스는 오히려 0.5% 빠졌습니다. 지수 3개가 이렇게 갈렸다는 게 지난주의 성격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커다란 기술주만 지수를 끌어올렸고 다우에 담긴 산업재나 금융, 헬스케어 같은 옛날 경제 쪽은 뒤로 쳐졌다는 뜻이에요.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지난주 0.6% 마이너스였습니다. 위로 오른 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맨 위 몇 종목이었던 거죠.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X는 지난주 7% 가까이 내려 15 근처까지 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수는 조용하고 편안했다는 얘기입니다. 3배 나스닥인 TQQQ는 지난주 5% 올랐습니다. 지난주 강세가 얼마나 좁았는지는 지도를 넓혀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지난주 상승은 나라를 가리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상 미국 빅테크에만 몰려 있었어요.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인 대만조차 지난주 3% 넘게 빠졌으니 상승이 얼마나 좁은 곳에 갇혀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바다 건너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지난주 1.7% 빠졌고 영국과 프랑스 증시도 나란히 2% 가까이 뒤로 밀렸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도 3% 넘게 빠졌고요. 반대로 홍콩 항생은 3.5% 뛰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방향이 엇갈린 가운데 미국 나스닥이 인공지능 대형주를 앞세워 상승을 이끌었다는 건 지난주 상승이 얼마나 소수의 인공지능 종목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 더 챙길 게 있어요.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 주 만에 4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그만큼 싸졌다는 뜻이라 미국 주식에서 번달러 수익을 원화로 바꾸면 그 값어치가 조금 줄어드는 환율 역풍이 지난주에 조용히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지난주 이 좁은 상승을 실제로 끌고 간 엔진은 메타였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가진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지난주에만 약 15% 뛰었어요. 회사 역사에서 2024년 초 이후 가장 강한 한 주였습니다. 올해 들어 마이너스에 잠겨있던 주가가 이 한 주 급등으로 손실폭을 크게 줄였지만 연초 대비로는 아직 마이너스 구간에 남아 있습니다. 이 15% 급등의 배경엔 메타가 새로 던진 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메타 컴퓨트예요. 자기가 인공지능 돌리려고 어마어마하게 깔아놓은 데이터 센터에 남는 계산 능력을 이제 바깥 고객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사건인지는 20년 전 아마존을 떠올리면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아마존도 원래는 물건 파는 회사였어요. 자기 쇼핑몰 돌리려고 서버를 잔뜩 깔아놨는데 그 남는 계산 능력을 남한테 빌려주는 사업을 따로 떼어낸 게 지금의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아마존 이익의 상당 부분이 물건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서 나옵니다. 메타가 지금 하려는 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인공지능 하겠다고 돈 먹는 하마처럼 쥐어대던 데이터 센터를 비용 덩어리에서 매출을 뽑는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시장이 흥분한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메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남의 반도체에만 기대지 않겠다며 이리스라는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올해 안에 직접 만들기 시작하고 내년까지 계산 능력을 대폭 키우겠다는 청사진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메타 옆에서 지난주를 함께 밀어올린 게 반도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 약 8% 오르며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을 다시 밟았어요. 다만 엔비디아는 올해 내내 반도체 랠리에서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던 종목이에요. 연초 대비로 보면 아직 소폭 오른 게 전부라 사실상 몇 달째 무겁게 눌려있던 쪽입니다. 반대로 진짜 대장은 AMD였어요. AMD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크게 뛰며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바짝 다가섰고 지난주에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반도체 강세는 그동안 못 오르던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설비 투자 기대가 다시 살아나자 뒤늦게 강한 매수를 받은 그림이고 원래 잘 나가던 AMD는 그 위에 더 얹은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인공지능 수요를 근거로 AMD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리는 등 월가의 반도체 목표 주가 상향이 잇따른 게 이 매수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로 보면 지난주에 약 6% 올랐습니다. 다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하루만 떼어보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금요일에 나스닥 100 안에서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수가 거의 반반이었어요. 지수는 초록불인데 그 안에 절반은 빨간불이었다는 뜻입니다.
메타 6%, 엔비디아 4% 이 두 종목이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사이 그 밑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바이오가 우수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사이버 보안 대표 주자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하루에 5% 넘게 빠졌고 포티넷, 팔로알토 같은 이름들도 줄줄이 밀렸어요. 바이오는 더 심했습니다. 지난주 S&P 500에서 가장 크게 빠진 종목이 모더나였어요. 금요일 하루에만 11% 폭락했고 지난주 전체로는 16% 넘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엔 짚어둘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모더나는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오르며 파죽지세로 달리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JP모건이 매도 의견을 다시 확인하면서 3분기에 공매도로 노려볼 만한 25개 종목 명단에 모더나를 올렸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큰 손이 술잔을 치운 셈이죠. 모더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같은 날 나란히 빠지면서 그동안 수직으로 올랐던 바이오 전체가 차익 실현 매물에 한꺼번에 되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바이오가 특히 약했고 반대로 유가가 밀어올린 에너지 업종은 3%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개별 종목 중에는 우주항공 쪽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는 지난주 한 주 사이 눈에 띄게 밀렸어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나스닥 상단에 앉은 거대 종목인데 한 주 만에 이만큼 밀린 건 그냥 넘어갈 크기가 아닙니다. 베런즈 보도를 보면 스페이스X는 지금 대략 2조 달러 안팎의 몸값이 매겨져 있는데 앞으로 몇 년간은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이 마이너스일 거라는 전망이 깔려 있습니다. 기록적인 상장 직후 붙었던 흥분이 식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몸값이 정당하냐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이제 지난주 시장의 뼈대였던 금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지난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난주 주가가 오르는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4.57%까지 올라갔어요. 지난주에만 0.08%포인트 넘게 뛴 겁니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미래 이익으로 먹고 사는 성장주와 기술주가 눌리기 마련인데 지난주엔 금리가 오르는데도 기술주가 더 세게 올랐습니다. 이 역설이 지난주의 핵심이에요. 인공지능에 돈을 쏟아붓겠다는 설비 투자 수요가 금리라는 역풍을 그냥 밀어내버린 겁니다. 시장이 지금은 할인율보다 성장 스토리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증거죠. 다만 이 힘겨루기가 언제까지 성장 쪽 손을 들어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금리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도 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증발했거든요. 연방기금 선물 시장을 보면 지금 시장은 올해 남은 기간에 금리 인하를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년으로 가면 소폭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이유는 물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4%로 올라갔습니다. 넉 달 전 조사 때의 3.2%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 경제를 걱정만큼 크게 흔들지는 않았지만 물가만큼은 더 끈적하게 남겨놨다는 게 이 설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같은 설문에서 경기 침체 확률은 넉 달 전 33%에서 25%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물가는 끈적한데 경기는 버틴다. 이 조합이 지금 금리가 안 내려가는 배경입니다. 물가 이야기에는 서로 반대로 당기는 두 힘이 얽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관세발 물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런즈는 뉴요크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인용해 관세가 더 이상 물가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짚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방금 본 전쟁발 물가가 끈적하게 버티고 있죠. 관세라는 물가 압력은 식어가는데 전쟁이라는 새 압력이 그 자리를 메우는 딱 엇갈리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나올 물가 지표가 이 줄다리기의 방향을 가를 첫 가늠자가 됩니다. 지난주에 조용히 지나간 원자재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웨스트 텍사스 원유는 약 4%, 브렌트유는 약 5% 올랐습니다. 이란 휴전이 흔들리면서 유가가 다시 위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금은 지난주 오히려 소폭 내렸습니다. 전쟁이 다시 불붙는데도 금이 안전자산으로 튀어오르지 않았다는 건 금값이 전쟁 온도계가 아니라 금리와 달러에 더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처럼 실질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자도 배당도 없는 금이 위로 뻗기 어렵죠. 원자재 안에서 유가와 금 말고도 눈에 띈 게 있었어요. 산업 경기의 온도계로 불리는 구리가 지난주 오르며 단단했습니다. 구리는 전선부터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값이 오른다는 건 실물 경기 수요가 죽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반대로 밥상 물가 쪽은 심상치 않았어요. 옥수수와 밀이 지난주 나란히 올랐습니다. 곡물값이 이렇게 튀면 시차를 두고 식료품 물가로 번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끈적한 인플레이션 걱정에 곡물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얹힌 셈입니다. 유가만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아니라는 걸 지난주 곡물 시장이 조용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애써 무시했던 그 전쟁이 주말 사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유가는 전쟁 전 수준 가까이 되돌아와 있었어요. 시장이 전쟁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유가가 그만큼 얌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상선을 공격하자 미국이 토요일 밤 사이 이란 군사 목표물에 새로운 공습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끝났다고 다시 못을 박았고요. 지금 이 해협이 배가 지나갈 수 있게 열려 있는지 아닌지를 두고도 미국과 이란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바닷길 원유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병목이라 여기가 막히느냐 아니냐가 곧 유가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과의 전쟁을 의회에서 가장 앞장서 밀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주말 사이 71세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이란 강경파의 상징이던 인물이라 앞으로 미국의 이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물음표를 하나 더 얹은 셈입니다. 그럼 주말 사이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마침 오늘 아침 7시에 정식 선물 시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개장 직후 흐름을 보면 유가 선물이 약 3.4% 위로 뛰었어요. 반면 나스닥 100 선물은 0.5% 남짓 밀려 거의 제자리에 가까운 약보합입니다. 이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읽힙니다. 유가는 공급 충격 가능성을 미리 값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주식은 아직은 이 사태를 단발성 충격으로 보고 크게 흔들리진 않는 모드라는 겁니다. 방향은 잡혔지만 확정은 아니다.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난주를 덮고 이번 주 일정으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이번 주는 두 개의 큰 시험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적 시즌의 개막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은행들이 한꺼번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JP 모건, 골드맨삭스, 웰스 파고, 시티그룹이 같은 날 성적표를 펼쳐요. 은행 실적은 단순히 은행 얘기가 아니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이 얼마나 건강한지, 연체가 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창이라 시장 전체의 온도를 재는 첫 단추가 됩니다. 은행으로 문을 연 실적 시즌은 수요일에 반도체 장비의 절대 강자 ASML과 존슨앤존슨으로 이어지고 목요일 새벽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인 TSMC와 넷플릭스 실적까지 줄줄이 나옵니다. 은행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는지도 짚어두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서 얼마를 남겼는지고, 둘째는 떼일 것 같은 대출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두는지입니다. 이 대손 충당금이 갑자기 늘면 은행이 앞으로 경기와 연체를 나쁘게 본다는 신호라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지금 미국 소비는 위쪽은 튼튼한데 아래쪽은 지갑을 닫는 양극화가 뚜렷해서 저소득층 대출이 얼마나 부실해지고 있는지가 은행 장부에 가장 먼저 잡힙니다. 셋째는 투자은행 부문,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 자문이나 주식 채권 발행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되살아났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JP 모건 최고 경영자 제미 다이먼이 실적 발표 자리에서 미국 경제와 소비를 어떻게 진단하는지가 숫자만큼이나 중요해요. 그의 한마디가 종종 그날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실적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보는 건 목요일 새벽의 TSMC입니다. 지난주 반도체 랠리가 정당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확실한 잣대가 바로 이 회사거든요. 엔비디아든 AMD든 메타의 자체 반도체든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는 대부분 대만의 이 한 회사가 찍어냅니다. 그러니 TSMC의 매출과 다음 분기 전망이 강하게 나오면 지난주 시장이 인공지능에 걸었던 베팅이 숫자로 뒷받침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신중한 톤이 나오면 지난주에 그 뜨거운 반도체 매수가 재료 없는 기대감이었다는 의심이 곧바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부터 개별 종목들의 실적이 쏟아지는데 저희 채널은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분석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은행이든 반도체든 각 종목의 실적을 속까지 파고드는 영상을 더 깊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미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시험대는 물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시장은 전년 대비 3.8%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지난달 4.2%에서 물가 오름세가 한 단계 꺾여 내려간다는 기대입니다.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2.8% 상승으로 예상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물가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면 안 그래도 4.5%를 넘긴 장기 금리가 더 위로 튈 수 있고, 그러면 지난주 인공지능이 밀어냈던 그 금리 역풍이 이번엔 더 세게 돌아올 수 있어요. 반대로 물가가 예상대로 얌전하면 금리 부담이 한숨 돌리면서 기술주가 한 번 더 힘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마켓워치는 이번 주 증시의 랠리가 유가보다 인공지능에 더 크게 달려있다고 짚었는데 이번 주는 인공지능 실적이라는 상승 재료와 유가, 물가라는 하락 재료가 정면으로 맞붙는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두 개의 그림을 미리 그려두고 시작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좋은 쪽 그림은 이래요. 화요일 물가가 예상대로 얌전하게 나오고 목요일 TSMC가 강한 반도체 수요를 확인해주고
호르무즈 긴장이 말싸움 수준에서 가라앉는 겁니다. 이 셋이 맞아떨어지면 지난주 인공지능 랠리가 한 단계 더 올라설 발판이 생깁니다. 나쁜 쪽 그림은 정반대예요. 물가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고 유가가 공급 불안에 더 튀어오르면 금리가 위로 밀리면서 지수를 떠받치던 소수의 인공지능 종목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두 그림 사이 어디쯤에서 저울이 흔들리는 중이고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그 저울의 추를 어느 쪽으로 옮길지 정하는 분수령입니다. 어느 쪽이 오든 놀라지 않도록 두 그림을 다 손에 쥐고 한 주를 여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지난주는 인공지능이 전쟁과 금리를 힘으로 눌러 이긴 한 주였습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돈 버는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며 앞장섰고 뒤처져 있던 엔비디아까지 설비 투자 기대에 올라탔죠. 하지만 그 화려한 지수 밑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바이오가 팔려나갔고 금리는 조용히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시장이 눈 감았던 그 전쟁이 다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진짜 시험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공지능이라는 상승 엔진이 유가와 물가라는 역풍을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밀어낼까요? 아니면 지난주에서 무시했던 전쟁이 이번엔 시장의 발목을 잡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딱 두 가지만 순서대로 지켜보면 됩니다. 화요일에 은행들이 열어젖힐 실적 시즌이 시장에 자신감을 줄지, 그리고 화요일 물가가 겨우 살려낸 금리 안정을 다시 흔들지, 이 두 개의 답이 나오는 순간 이번 주 시장의 방향도 함께 정해질 겁니다. 오늘 이 정리가 한 주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시장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